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글로벌 팬데믹과 파이썬 커뮤니티에 대해서 발표를 할 김영근입니다. 우선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하신 다른 발표자 분들이랑 다르게 출장 때문에 해외에 있다 보니 이렇게 발표 녹화를 직접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이나 오디오가 다른 발표에 비해서 조금 매끄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양해를 먼저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발표 내용은 2020년, 그러니까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친 이후에 사회 전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파이썬 커뮤니티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시간순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파이썬 커뮤니티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파이썬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파이썬 사용자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이름이고요. 어떤 특정 유저 그룹이나 아니면 어떤 컨퍼런스만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파이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파이콘은 말 그대로 파이썬과 컨퍼런스, 그러니까 파이썬에 대한 컨퍼런스죠. 그 세계 각국에 있는 파이썬 커뮤니티에서 자발적으로 주관하는 비영리 기술 컨퍼런스고요. 그리고 기술 컨퍼런스다 보니 당연히 다른 일반 상업 컨퍼런스랑 마찬가지로 발표 세션 그리고 튜토리얼 같은 프로그램들 당연히 있고, 좀 차별되는 특징으로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직접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발 스프린트, 그리고 스폰서 부스가 아니라 커뮤니티 부스, 그러니까 지역 커뮤니티나 장고걸스, 파일레디스 같은 이런 커뮤니티 부스들도 함께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컨퍼런스니까 지식 공유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 지식 공유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1년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파이콘들이 이런 형식 그리고 이런 그런 분위기들을 공유를 하고 있고, 세계 웬만한 나라들에는 파이콘들이 굉장히 활발히 많이 꾸준히 열리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지도인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파이콘들이 열리고 있고요. 여기에 보이는 이런 컨퍼런스들 외에도 유럽 파이썬, 그러니까 유럽 지역 오거나이저들이 연합해서 하는 전체 유럽 연합 컨퍼런스인 유럽 파이썬이나, 아니면 아시아 지역에는 파이콘 에이펙, 그러니까 파이콘 아시아 패시픽이라고 하는 아시아 지역 연합 컨퍼런스,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파이콘 아프리카라고 하는 연합 컨퍼런스, 그리고 남미, 사우스 아메리카에는 파이콘 라탐, 그러니까 파이콘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연합 컨퍼런스들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 한 나라에서 그 나라의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모이는 모임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에 있는 이웃 국가들의 파이썬 커뮤니티와 또 함께 어울리는 그런 연합 컨퍼런스들도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웃 나라에 있는 이제 커뮤니티 친구들을 만나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큰 그런 파이콘들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열리고 있었죠. 그런데 3월 11일에 WHO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이제 심각해지면서 팬데믹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선언이 좀 늦었다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 팬데믹 선언 전과 후로 굉장히 많은 이제 변화가 벌어졌는데요. 당연히 오프라인 모임의 암흑기가 도래하면서 파이콘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열릴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저는 이 팬데믹 선언 전과 후를 BC와 AD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Before COVID-19이라고 해서 BC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팬데믹 선언을 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파이콘을 대표적으로 파이콘 주최 측 같은 경우는 발표자나 장소 섭외가 마무리가 됐거나 아니면 한창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스폰서십이나 아니면 실제 행사를 운영을 하기 위한 준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근데 팬데믹 선언을 하면서
대규모 모임이 금지가 되고 국경 봉쇄 때문에 여행이 아예 힘들어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대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일종의 우울감을 이제 사람들이 호소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파이콘이라는 것 자체가 기술 컨퍼런스이기도 하면서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모이는 그런 일종의 친밀감을 나누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는데, 이런 모임 자체가 취소가 돼버리면서 사람들이 파이썬 커뮤니티 내에서도 많은 이제 우울증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과 후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예로, PSF에서는 전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파이썬 관련 이벤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랜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랜트 프로그램이 이제 예를 들어서 파이콘 한국이 열리면 PSF에서 이제 스폰서를 하면서 이제 행사 운영의 일부를 스폰서 개념으로 지원을 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1년에 300건 이상의 요청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집행되는 금액만 보면 작년 기준으로 32만 불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팬데믹 선언 이후에는 이런 공지 메일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되면서 잠정적으로 이런 그랜트 프로그램을 중지한다라는 공지인데요. 이 말은 곧 PSF에서 이제 그동안 지원하던 이런 오프라인 이벤트들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죠. 그래서 이 300건 이상 매년 지원을 하던 프로그램이 팬데믹 선언 이후에는 한 건도 지원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자세하게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만 해도 이때도 많은 나라들이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좀 심각한 상황이 이제 막 심각해지던 시기가 2월인데요. 이때만 해도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오프라인 행사들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2월 8일에서 9일 이틀간 열리는 파이 캐스케이드라는 행사가 미국 포틀랜드에서 예정대로 열렸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는 파이콘 나미비아가 예정대로 18일에서 20일 이렇게 3일간 열리게 됐고, 그리고 벨라루스에서도 파이콘 벨라루스가 2월 21일, 22일 양일간 성공적으로 열렸고요. 그리고 2월 29일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파이비치라고 하는 컨퍼런스가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예전과 별다를 게 없는 그런 일반적인 오프라인 컨퍼런스가 계속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로 넘어가면서 3월 11일 WHO에서 팬데믹 선언을 했는데, 이때는 이미 사실 심각성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거나이저들도 연기를 할지 말지를 내부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고, 좀 상황이 많이 심각해졌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4월로 예정되어 있던 행사를 11월로 연기를 하기로 했었고요. 그리고 파이데이터 런던 같은 경우도 6월 예정이던 행사를 10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유로파이썬 같은 경우는 7월 예정이던 행사를 연기를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콘 US 같은 경우는 4월 예정이던 행사를 짧은 시간에 온라인으로 바꾸기 힘들다고 판단을 하고 취소 공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분석하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쓰기 쉽게 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닌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연구하시는 리서처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 어떤 트러블 슈팅에서 조금씩 시간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연구자들이 쓰고 있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메인테이너들이
이제 연구자들이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서 겪는 문제를 빠르게 도와주기 위한 헬프데스크를 오픈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라일리에서는 뭐 파이콘은 아니지만 오스콘이라고 하는 컨퍼런스를 매년 주최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오스콘은 오프라인으로 하지 않겠다, 온라인으로만 100% 전환하겠다라는 굉장히 멀리 내다본 결정까지 이때 이미 했었고요. 그리고 파이콘 US가 취소 공지를 한 후에 온라인으로 다시 전환하겠다는 공지를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파이콘 한국에서도 이때는 사실 보통 파이콘 한국은 8월 중순을 전후로 이렇게 열리는데요. 3월 30일 날 아직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월에는 그 모스크바 파이썬 컨퍼런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뉴스가 취소거나 연기 혹은 온라인으로 전환한다라는 공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유일하게 러시아에서만 오프라인으로 파이콘이 열렸었고요. 그리고 4월로 넘어가면 4월에는 이제 실제로 온라인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 그런 시기였고요. 파이콘 발칸, 그러니까 불가리아에서 열리는 발칸반도 지역 파이콘, 연합 파이콘이죠. 같은 경우는 10월 예정이던 걸 취소를 했었고, 파이콘 홍콩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공지를 4월 2일 날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콘 아프리카 마찬가지로 8월 예정이던 행사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겠다고 하고, 파이콘 오스트레일리아도 이름을 살짝 바꿔가지고 파이콘 온라인, 그러니까 붙여서 파이콘 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전환을 공지를 합니다. 파이썬 노르스트라고 해서 브라질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는 취소가 됐고요. 파이콘 일본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4월 25일 리모트 파이썬 피자라고 하는 파이썬 컨퍼런스에서는 최초의 온라인 컨퍼런스가 이때 열렸었고요. 온라인 컨퍼런스가 최초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리모트 파이썬 피자 같은 경우는 유로 파이썬 그 오거나이저들 중에서 이제 약간 테스트 파일럿처럼 온라인 컨퍼런스를 해보자라고 모여서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5월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연기를 했던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하반기로 많이 미루기도 했고 취소도 많이 되고 해서 컨퍼런스 거의 없는 시기입니다. 유일하게 5월 8일에서 5월 8일에서 10일 사이에 파이콘 홍콩이 열렸었는데요. 파이콘 홍콩 같은 경우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했다기보다는 시위가 이제 계속 시위대와 경찰이 계속 충돌하면서 사회가 불안하던 시기에 파이콘을 취소를 작년에 했던 그런 전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제 온라인으로 아이디어를 얻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보자 라고 해서 진행을 하게 된 케이스고요. 6월 같은 경우에는 아까 5월과 마찬가지로 계속 취소된 행사들이 이제 많이 보입니다. 대만에서 열리는 파이콘은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트윗을 이날 올렸는데요. 이게 6월이면 이제 3월 이후로 이제 거의 석 달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많은 파이콘이 취소되고 연기되고 하는 걸 보면서 오프라인 행사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파이콘 대만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코로나가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커뮤니티 내에서는 굉장히 희망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면서 조만간 우리도 저렇게 대만처럼 오프라인 행사를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희망으로 그동안 좀 우울했던 우울감을 좀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뉴스였었고요. 7월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많은 부분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플라스크콘, 그리고 사이파이, 그리고 파이햅 같은 행사들이 온라인으로 성공적으로 계속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8월로 가면서는
파이콘 아프리카도 공지한 대로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을 했고, 그리고 파이콘 재팬, 파이콘 일본도 온라인으로 예정대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9월로 가서는 이제 오프라인 이벤트, 아까 6월에 오프라인으로 하겠다라고 공지를 했던 파이콘 대만이 정말 말대로 오프라인으로 파이콘 대만 행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외에는 계속 앞에서 봐왔던 것처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거나 취소가 됐었죠. 파이콘 한국도 평소보다는 조금 이제 미뤄서 9월에 온라인으로 성공적으로 행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10월부터는 이제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을 하는 게 좀 많이 익숙해지기도 하고 해서 큰 대형 행사들, 그러니까 파이콘 인디아나, 파이콘 에스토니아, 그리고 뉴욕에서 열리는 파이코담 같은 행사들을 또 계속 온라인으로 성공적으로 열렸었고, 주피터콘이라고 하는 이제 컨퍼런스도 독일 베를린에서 행사를 준비하긴 했지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온라인이 거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파이썬 브라질, 그리고 파이콘 홍콩 같은 경우는 봄에도 한번 하고 가을에도 한 번 더 이렇게 했죠. 그리고 파이콘 스웨덴, 인도네시아, 그리고 파이콘 중국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거나 일단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초반에는 다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들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오거나이저들이다 보니까 빠르게 온라인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온라인 도구들에 대한 연구나 개선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로파이썬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온라인 컨퍼런스 준비하기 위한 가이드 도큐먼트도 만들어서 이렇게 커뮤니티에 다 공유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온라인 컨퍼런스로 많이 전환을 하면서 이제 대두된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지역 컨퍼런스만의 차별점이 좀 많이 희석이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그 지역 커뮤니티 멤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그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차별점들이 온라인으로 가면서는 구경 없고 누구나 다 이렇게 참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지역 컨퍼런스만의 차별점이 좀 희석이 됐었고요. 오거나이저들 그 재정 측면에서 타격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준비하던 사람들도 갑자기 행사가 취소되면서 약간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이벤트가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과거 컨퍼런스의 이런 향수 같은 것들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하나 기억나는 건 컨퍼런스 참석할 때 그 이름표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온라인에는 이름표가 없으니까 이걸 컨퍼런스 기념품처럼 만들어서 우편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시도들을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프라인 컨퍼런스는 약간 놀러가는 기분인데 온라인 컨퍼런스는 공부하는 기분이라 그렇게 재미가 없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재미를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표 중간중간에 바로 이어서 영상을 보내지 않고 그 사이에 잡담을 할 수 있게 수다를 떤다던가, 아니면 어떤 컨퍼런스에서는 DJ가 중간 사이사이에 신청곡처럼 이렇게 노래를 틀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도들이 이제 계속 더해지면서 앞으로 온라인 컨퍼런스가 좀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고, 발표 내용이나 아니면 다른 파이썬 커뮤니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선에서 충분히 열심히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